반갑습니다.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9번째 주인공은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2022년의 원숭이띠는 좀 신중하고 진실되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반기입니다. 다른 띠 운세 소개드릴 때 그냥 뭐 대충 좋은 얘기, 8할에 안 좋은 얘기 2할 정도 섞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 계셨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띠별 운세를 있는 그대로 또 주의사항은 주의사항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아,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고요? 오늘 원숭이띠 분들은요, 좀 삼재가 시작되는 띠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띠이기 때문에 다른 띠에 비해서 주의사항을 좀 더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의 개념에서는 삼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하반기에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히 보내시면 그래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우리 원숭이띠 분들 2022년 공통운세 한번 살펴볼까요? 올 하반기에는 명심하시면 좋을 키워드가요, 신중함, 성실함, 진실됨입니다. 애군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지키고자 좀 노력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신다면 애군도 원래의 크기만큼 마음껏 횡포를 못 부립니다. 이런 사항들을 잘 기억하고 지내시고요. 자, 하반기를 보면 조금 새로운 거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을 한다거나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내가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철저히 준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지 라고 하시기보다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조금 내가 그걸 몸으로 익히는 그런 알바를 좀 한다거나, 아니면 더 준비할 서류가 있으면 그 준비를 한다거나, 내가 준비할 시험이나 자격증이 있으면 그거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기반을 다 다져놓는 그런 하반기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뭔가를 딱 창업을 하거나 시작을 한다면 좀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2022년에는 그간 하고 있던 일들이 조금 정체기를 맞으면서 아래로 하락하는 그런 기운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평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진실되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숭이띠 나이별 운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56년 병신생 분들. 자, 상반기에 아주 힘드셨죠? 가정 내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불화나 구설수, 관제수가 발생해서 골치 아프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운세가 좀 상승하고 계시니까 연말엔 그러한 일들이 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상반기에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나쁜 운을 거의 소진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점점 좋아지니까 아직 일이 다 안 풀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좀 풀렸다 하시는 분들도 웬만해서는 모든 일을 올해는 시작하지 마시고 좀 내년에 하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이든 아니면 이사든 결혼이든 아직은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준비만 하시고 조금 미루었다가 내년에 확정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동업이나 투자, 혹시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요만큼만 투자라면 이만큼 돈이 들어오거든, 그런 말에 조금 솔깃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 나를 꼬셔도 이런 불로소득은 절대 바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한테 요만큼도 이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고요. 사기 맞을 가능성만 높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띠 분들은요, 이렇게 조금 운이 안 좋은가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어디를 이렇게 가면 좀 돋보여요.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물질적으로나 사업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기운이 있지만 나의 명예적으로나 내 이름을 조금 떨치는 데 있어서는 존중받고 내가 어디 가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1968년 무신생 분들이신데요.
자, 모든 일이 엄청 조심해서 행해야 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 수도 있으니까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올해 2022년 말까지는요, 내가 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원하는 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전반적으로 2022년도까지는 금전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거래처나 뭐 새롭게 들어오는 건 뭐든지 꼼꼼히 체크해서 거래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좀 조심하셨다면 하반기에는 보다 조금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겠는데요. 뭔가 열심히 돈이나 금전을 모았더라도 새 나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나가는 돈을 부동산 쪽으로 좀 묶어두셨다면 오히려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운을 보면 이렇게 돈이 막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돈이 나가는 해야. 그럴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하면 그거는 그대로 그냥 나간 돈으로 끝나요. 그런데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좀 묶어두게 된다면 그게 몇 년 후에는 나한테 더 좋은 운으로 딱 돌아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 해에는 돈이 다 거기에 묶이게 되죠. 왜? 나에게 있는 재물이 다 나가라는 운이거든요. 지금 68년생 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조금 대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숨통이 트이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나왔으니까 내가 계속 투자해야 돼.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까 조금 투자하시는 걸 자제하시고요. 내가 한 번, 두 번 더 확인하고 검토한 다음에 투자는 2023년으로 미루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저기 좀 욕심을 내서 일을 과하게 벌려놓으셨다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라면 나로 인해서 가족들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그런 한 해는 될 수 있습니다. 68년생 분들은요, 건강, 특히 좀 음주를 조심하셔야 고요. 이렇게 술로 인해서 구설수나 병을 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술을 찾게 되는 게 사람인데요. 그러나 조금 줄이시면서 음주운전, 특히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내가 그냥 중간반 가자. 내 건강만 지키면서 가자. 사업은 나중에,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2022년을 지내고 내년 2023년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80년 경신생 분들이신데요. 자, 현재 나하고 좀 잘 지내던 사람과 관계가 흔들릴 수 있는 한 해입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인간관계에서 항상 조심해서 생활하셔야 되고요. 그동안 조금 좋았던 관계도 당분간 이렇게 단절이 되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분들 중에 많이 좀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상복을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1980년생 분들이 이민년에 조금 안 좋은 해거든요. 자, 내가 인간관계도 나빠지지만 좀 금전운도 나빠질 수 있어요. 재물 측면에서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돈이 들어오지만 잘 이게 모이지가 않아. 그리고 이 돈이 어딘지 모르게 자꾸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볼 때는 되게 저 사람 잘 되네 이러지만 실속은 차리지 못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좀 즉흥적인 시도, 즉흥적인 투자 이런 건 좀 불리하기 때문에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사업이나 커리어 측면에서는 단절되거나 추진되지 않았던 일들이 추진될 수는 있거든요. 이래서 속 시원한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80년생 분들은 애정운은 좀 있는데요. 미혼이신 분들 인연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서두르지는 마시고 좀 신중하게 돌다리 한 번 더 두드리고 그리고 연애를 조금 더 해보면서 만나보다가 내년 이후에 결혼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혼이신 분들은요. 배우자와 이별, 다툼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후반기거든요. 자, 그러나 서로 좀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럴수록 같이 운이 상승하는 하반기가 됩니다.
두 분이 서로 힘들더라도 같이 으쌰으쌰 하시면서 가정을 잘 지키고 또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하반기를 잘 넘기시면 내년에는 두 분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십니다. 주변의 사람 관계로 인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으로 상처받은 것은 또 사람으로 낫는다는 말이 딱 맞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너무 우울감이 심하시다면 가벼운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이 있으시다면 조금 투자하셔서 나의 우울증 이런 거로부터 좀 벗어나고 나를 긍정적 마인드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반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생 선배로서 좀 한마디 드리자면요. 안 좋은 일이 절대 계속되지 않습니다. 운은요, 내가 바닥을 딱 쳤을 때, 상승할 일만 남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나면 잔뜩 움츠려 있다가 팍 뛰어오르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지금 움츠려 있는 기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뛸 일만 남았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92년 임신생분들. 이분들은요, 좀 인간관계나 이동수, 이별수, 이걸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직장을 이직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만 고집해서 추진한다면, 어디로 옮겼을 때 그 옮기는 게 잘 안 되고 그냥 실직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큼은 좀 내 유도리를 가지고 주위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이 자리에 그래도 참고 있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 직장을 옮기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1992년생 분들 아직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혹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신 분이 있다면 나를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로 한번 해외를 나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 건너서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면 내가 운이 개운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개운을 한 다음에 무언가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올 하반기에는 편하게 좀 여행을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셔서 많은 걸 생각하고 기획하고 그걸 또 다 계획하셔서 오셔서 2023년부터는 바로 실천으로 옮기실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년 하반기에는요, 조금 여러모로 상반기보다 좀 바빠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초연하게 가지시고 그럼 올해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내가 새로운 걸 준비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2023년을 차근차근히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92년생은 아직 싱글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인생의 동반자다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시기는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요. 예쁘게 연애하시다가 그리고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시다가 내년 이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원숭이띠 운세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서 저도 이 말씀을 다 드려야 되나? 라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이렇게 한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공평한 사이클 안에서 움직이는데요. 내가 좀 어두운 시기가 있으면 좀 환한 시기를 맞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환한 시기로 아주 잘 나갈 때는 내가 언젠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지금 좀 준비를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인생의 원리는 그렇게 둥글게 돌아가면서 안 좋을 때도 있고 조금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는 나를 좀 돌아보고 시련을 통해서 좀 성숙해지면 빛이 들어올 때 더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나를 뒷받침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최대한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저 또한 항상 원숭이띠 분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